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단위를 볼 텐데 우리가 어떤 물질, 우리가 주로 대상을 삼는 게 이제 물질이죠. 화학이니까. 물질의 어떤 물리적 성질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개수, 질량, 크기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측정치.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길이인지 아니면 질량인지를 알려주는 단위가 뒤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볼 것이 기본적인 이제 단위죠. 자, 그래서 단위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SI 기본 단위라고 말하는 7개의 아주 근본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근본 단위로 나머지 모든 단위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가지 근본 단위 중에, 기본 단위 중에 화학에서 필요 없는 건 이제 칸델라죠. 요거 빼고 나머지 6가지가 화학에서 쓰입니다. 질량, 그 다음에 길이, 시간, 온도, 켈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개수는 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자,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가 유도를 해서 단위를 쓰게 되는데, 자, 보통 이제 힘이나 에너지의 유도 단위를 보려면 거기 이제 쓰여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공식, 이건 이제 물리에서 배우니까. 자, 힘이라는 것은 이제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질량의 단위가 SI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이제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 SI 기본 단위 나타냈을 때 이러한 모양을 갖는데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압축해서 뉴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단위와 W는 1이죠. 1의 단위는 이제 같은데 이 1이라는 거는 이제 힘에다가 변위를 곱해준 거예요. 그럼 힘의 유도 단위 여기에 길이 미터 한 번 더. 요게 바로 에너지의 SI 유도 단위죠. 요거를 이제 묶어서 줄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유도 단위는 쓸 때도 있고 이제 안 쓸 때도 있는데 이런 유도 단위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N이나 J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뉴턴이나 줄을 쓰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쓰는데 유도 단위 중에 이제 약칭에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유도 단위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다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서. 자, 단위는 나중에 이제 공식이 나오거나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SI 단위. BSI 단위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관용적 표현. 우리가 편의상 어떤 형태로 규정을 해서 쓰는 단위입니다. 보통 이제 이 원자의 지름이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돼요. 물론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스케일을 하나의 숫자로 딱 쓰면 좋겠다. 1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옹스트롬입니다. A 위에 이제 동그라미 기호를 쓰죠. 그래서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수에 가까운 숫자가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쉬우니까, 더 쉬운 표현이니까 원자의 지름, 반지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미터 단위를 쓰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옹스트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색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BSI 유도 단위들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TM은 나중에 기체 단원에서 배울 텐데 압력 또는 기압이라고 표현하죠. 1기압. 기압이라고 있습니다. 1기압. 이 압력과 관련된 실험을 이렇게 했죠. 수은은 금속이지만 상온에서 액체. 자, 이 수은에 거꾸로 진공 상태의 유리관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다음 이 바깥쪽은 공기가 이렇게 수온을 눌러주죠. 눌러주면은 이게 쑥 들어가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만큼, 이 높이만큼의 수은 기둥이 밑으로 눌러주는 압력과 바깥에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이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돼서 여기 이 높이에서 딱 멈추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대기압 또는 일기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기압, 이러한 실험은 이제 여러 가지 액체로 할 수가 있는데 수은을 써서 했을 때는 이 높이가 76cm, 760mm가 된다. 수은이라는 액체를 사용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60mm 머큐리 이렇게 읽죠. 일기압은 760mm 머큐리고 이러한 실험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토리첼리라서 760 토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가지 다 잘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온도의 종류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F로 표현하는 거. F로 표현하는 건 이제 화씨라고 그러죠. 파렌하이트. 화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셀시우스,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켈빈 온도가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섭씨 온도를 많이 쓰고, 이건 미국에서밖에 안 쓰니까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섭씨 온도하고 켈빈 온도 또는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만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복잡한 공식, 뭐 복잡하지도 않지만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이 요것의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있으면 서로 쉽게 상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한된 온도는 섭씨 온도였습니다. 섭씨 온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물을 기준으로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약속을 해서 물의 어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죠. 정확히 얘기하면 물의 어는 점의 온도와 물의 끓는 점의 온도 사이를 100칸으로 나눴습니다. 100칸으로 나눠서 그 한 칸 한 칸을 섭씨 1도라고 규정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쓰이고 있는데 이 섭씨 온도의 단점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부호를 갖는다는 거죠. 플러스 0 상의 온도도 있고 0 하의 온도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보통 이 스몰 t로 쓰는데 이걸 문자로 썼을 때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부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만들게 됐고 이 절대 온도는 플러스 값만 갖습니다. 플러스 값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온도의 특성 때문인데 온도는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무한히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열을 빼내거나 식힌다고 해서 온도가 계속 무한히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서 온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를 절대 0도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0도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절대 온도는 플러스의 부호만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대문자 t로 쓰는 경우를 절대 온도 플러스 값. 그래서 스몰 t로 쓰게 되면 섭씨 온도니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문자로 쓰면 알 수가 없죠. 근데 대문자 t로 쓰면 무조건 안심하고 이건 플러스 값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온도계 그림을 보면 이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랑 스케일이 달라요. 화씨 1도 한 칸하고 섭씨 1도 한 칸의 크기는 다른데 그래서 이제 화씨는 필요가 없고 셀시우스하고 켈빈,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는 숫자의 크기만 다를 뿐 1도의 그 양은 똑같다는 거죠. 스케일이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걸 기억하면 되죠. 0도씨는 273 켈빈이다. 정확히는 이제 소수점 이하도 있는데 뭐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0도씨가 273 켈빈이다. 그럼 100도씨는 373 켈빈. 이 공식을 기억할 필요 없이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더 쉽죠? 자, 그러면 무한히 쭉 내려갔을 때 이건 절대 0도. 켈빈은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절대 0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273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절대 0도는 마이너스 273
3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274도, 마이너스 300도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두 가지 다 화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둘 다 잘 쓰이고 시험 문제도 둘 다 나오고 그래서 상호 변환하는 방법 요거를 기억을 해놔야죠. 그래서 섭씨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보호를 가질 수 있고 켈빈 절대 온도는 플러스 값만 가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미터를 이제 기본 단위로 쓰지만 화학에서는 세제곱미터를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리터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다. 그 공식에 이제 양쪽에 1000을 곱해주면 되죠. 자,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쓰게 된 에너지 단위는 칼로리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1칼로리는 4.184줄이다.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필요하다면 시험 문제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를 살펴봤고